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모닝 브리핑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됐네요. 미증시는 지역은행들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빠졌는데요. 팩웨스트가 50% 이제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장중에 60%까지 빠졌다가 일부 또 매각한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60%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회사 측에서 부인을 하면서 38% 낙폭을 줄였습니다. 시간에선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역은행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고리를 좀 살펴보면 최초의 문제가 됐던 건 채권일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했다가 이거 투자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잖아요.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금 인출이 갑자기 확 나오게 되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뭔가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가손이었던 채권이 확정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실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을 사주려는 입장에서 보면은 쟤네들 내비두면 더 싸게 될 텐데, 또는 이거 불안해서 쟤네 자산을 어떻게 사주지? 이런 불안함이 나오다 보니까 자산 매각에 실패하게 되고 파산이 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비슷한 은행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초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그 실리콘밸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팩웨스트 문제됐고, 오늘은 또 웨스턴 얼라이언스까지 문제가 또 되면서 빠졌잖아요.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슈가 되는 은행들의 공통점이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거나 또는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팩웨스트 이런 데는 다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리조나가 본사지만 기반은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은행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금 인출 비율이 두 자릿수 넘었던 은행들. 그러니까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11.29%였거든요. 그래서 예금 인출 비율이 두 자릿수 넘고 캘리포니아 기반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코메리카까지 가게 되면 정말 번지게 되는 거라서 이 선으로 막아내느냐 아니면 코메리카까지 가느냐,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지난 30일 동안에 지역은행에 대한 공매도 규모를 4억 4천만 달러 정도를 더 늘려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작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도 되게 부풀려 가지고 은행 주가를 흔들고, 주가가 흔들면 또 그게 자산이 쪼그라들게 되니까 매각하는 과정이 또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과 파월 의장이 이제 좀 은행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깐대 또 까는 거거든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없어 얘기를 해버리고, 인하 없는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인상 끝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좀 어떤 신호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인상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중단도 아니고 막 어중간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은행들이 상당히 좀 괴로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과 어정쩡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한 이틀 정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건 이제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이 나왔는데 EPS가 예상치가 1달러 43센트였는데 1달러 52센트.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아이폰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맥이라든가 아이패드 이런 것들은 예상보다 부진하긴 했지만 아이폰이 잘 팔리고 기타 기기 시계라든가 이런 부류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총괄했을 때 아이폰이 일단 전체적으로 좀 커버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가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문제도 지금 시간에서 이제 은행들도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애플도 올라가면서 이제 일단 조금 장중 이슈로, 이날 장중 이슈로 좀 국한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 내려갑니다. 금리 내려간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겠죠. 경기에 대해서 투자들이 좀 걱정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수가 오늘 또 9%나 급등을 했는데,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에서 20에서 움직이던 건데 지금은 20에서 30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에서 악재가 나와서 한 번씩 시장이 흔들리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4일 연속 빠졌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약간 어떤 리스크, 이쯤 되면 악재 나오겠는데 이쯤 되면 반전하겠는데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은 은행들이 자꾸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거 잘하면 7월부터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물론 뭐 압도적이진 않은데 7월에 금리가 내려갈 확률에 대해서 지금 48%나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압도적이진 않아요. 뭐 48대 42고 그 다음도 46대 42 정도니까 뭐 압도적이진 않은데 일단 인상 확률은 제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인하를 언제 할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들이 아직은 이제 쌀 씻지도 않았는데 이제 밥 나오는 것부터 계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자,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고용지표 나옵니다. 실업률 16만, 비농업 일자리 16만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은 3.6%, 시간당 임금은 0.3% 증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고용지표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인출 사태 없다고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주가가 또 이슈가 됐던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보호되는 예금 비율이 74%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금 인출 사태가 나올 만한 은행이 아닌데 이게 좀 이슈를 자꾸 좀 키우려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끝으로 이제 빅테크 실적은 대부분 다 이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실적은 괜찮았다. 그럼 이제 실적 가지고 해먹을 게 아니니까 이제 그 다음 재료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침체 여부, 실적 바닥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좀 시장의 프레임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은 MSCI 한국 지수가 0.8% 올라갔고 야간 선물은 0.25% 빠졌고요. 환율은 어제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아마 뭐 전이라고 큰 차이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포인트 전후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봤는데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돼? 아니면 걱정 안 돼? 그러니까 은행 예금에 대해서 내 예금이 무사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걱정한다, 걱정 안 한다 비율이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정당 지지별로 이제 따져봤더니 여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한다 비율이 높습니다. 안 한다 비율이 높고 한다라는 비율은 3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공화당이나 중도 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걱정하고 있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이게 이제 향후에 정치적인 문제로 불거지게 됐을 때 여당 쪽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은행에 있는 내 돈을 관리해주지 못하는 집권당,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도 쪽이 지금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부채 한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없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가 터지면 사실은 좀 버티게 했다가 자산 매각을 더 시도해도 될 텐데 그냥 빠르게 그냥 다 파산시켜버리고 이제 자산 좀 정리한 다음에 이제 인수자 찾아가지고 넘겨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속도감 있게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세한 건 제가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유튜브 또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장중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오면 오늘도 오후에 또 오후 또는 저녁에 또 방송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닝 방송도 괜찮은 것 같네요.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도 또 열심히 자료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